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욕이랑 사랑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관여하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성욕은 성호르몬, 사랑은 도파민입니다. 당연히 성욕을 느꼈을 때 그리고 사랑을 느꼈을 때의 뇌 사진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일부 일처제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을 향한 아주 강력한 집중 그리고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한눈 파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포지티브 일루전이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는 남녀 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길 안정적이고 행복한 커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콩깍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네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2-3분만 듣고도 전문가들은 이 커플이 3년 이내에 깨지겠다. 오래 가봐야 5년이구나. 이것을 90%가 훨씬 넘는 정확도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통해서? 바로 둘 사이 대화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콩깍지, 포지티브 일루전, 그것이 얼마만큼 강한 것인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돈은 잘 버는데 성격이 지랄 같아요. 이거 하고 우리 남편은 돈은 못 벌지만 성격은 좋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어느 게 좀 더 강합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을 떠올리게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물체 혹은 이벤트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에 집중하는 그 능력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방해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침습식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설령 내 의지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갑자기 높아진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향상된 기억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남자들은 뭔가에 집중할 때 여자를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침습식 사고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남자들은 이성 친구가 있을 때 성적이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인이 사라지는 순간 그 낮았던 시험 점수가 좋은 앤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여자를 돌같이 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없던 에너지가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가끔 몸도 떨리곤 하지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가끔씩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행동들과 일치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약물 중독 증상 때 나타나는 뇌 부위, 그 부위가 말 그대로 활활 불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물에 중독되는 것과 흡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85%를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침습식 사고, 침투식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강박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죠. 사랑에 빠진 남성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지만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뭔가 오랫동안 집중해야 될 건덕지가 있으면 여자를 조금 멀리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옆에 그 사람과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몸의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관여한다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루시 브라운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는 마치 우리가 물 혹은 음식으로 향하는 욕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태고적 뇌신경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우리의 생존 시스템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족 번식의 메커니즘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짝을 형성을 해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울신경 세포들이 장기적인 연인 관계를 메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질 않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연애 초반 느껴지는 그 강력한 황홀한 감정은 길게 잡아봐야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애착 관계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쫑 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남녀가 중장기적으로 만나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롱디 커플을 둘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의 감소 현상은 중장기적인 연애를 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랑은 쌍방입니다. 상대방도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중간중간 이정표를 찍어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해야 하지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